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큐트 MR 트리티드 바이 티어입니다. 이제 탑이 쭉 나오시고 이제 티어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저 데이터가 별로 없는 영역이다. 여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MR은 저희 이제 옛날에 학생 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는 다 달랐던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했을 때는 저희 이제 좀 설명하기 쉽게 디제너티브 펑셔널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흔한 거는 코달 업체에 의한 어큐트 디제너티브 MR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많고, 저희가 그 쭉 봤을 때 응급실로 실려 와서 못 나가고 치료를 했다. 이제 그런 클립이 저희가 한 100, 한 10례 중에 보니까 한 5%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3분의 2가 이런 케이스였고요. 코달 업체되고 그것로 인해서 이제 클립까지 진행한 환자고, 인펙티브 엔도카디티스나 류마틱 디지즈, 뭐 블런트 체스트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때 어큐트 MR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클립의 적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큐트 펑셔널 MR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트 MR인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포스트 MI 때 파피라리 머슬이 럽처가 되면서 뭐 파피라리 머슬이 덜렁덜렁하고 이러면은 거의 수술로 이제 응급 수술을 적응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이트랄 클립을 좀 시도하는 용감한 그룹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근에 그 이번 유로피셜 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좀 낸 바가 있습니다. 성적이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럽처까지는 아닌데 특히 서컴플렉스 테리토리 아니면은 빅 RCA에 데미지가 되면서 파피러리 머슬 디스펑션이 생기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면서 어큐트 MR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티어에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MR의 어큐트 온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하트 페일리어 나빠졌다 그러면 대부분 약물 치료 호전이 되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경험상 말씀드렸을 때 새로 APB 생기면서 MR이 악화되고 그 MR이 또 APB를 악화시키고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약물 치료를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미오다론 로딩 해도 APB 안 잡히고, 이런 경우에는 클립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APB 진정이 되고 좀 볼륨 컨트롤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APB를 먼저 해야 되느냐 MR 치료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관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케이스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펑셔널 MR 생기거나 어큐트 디제너티브 MR 다 생기더라도 크로닉과 다른 점은 결국 LV가 크지가 않고 LA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리저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 사이즈 챔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환자가 그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안테리어 플로우가, 그러니까 에오타로 나가는 플로우가 너무 없어서 결국 샥에 금방 빠지고 풀모니 이디마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 80세 환자, 저희가 이제 아마 클립 케이스 여기저기 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보여줘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런 게 어큐트 MR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들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0세 환자가 서든 디스미아로 니아4 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타원에 입원해 있다가 호전이 안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때 DNR까지 받으셨다고 그러고 뭐 회복이 안 됐다 이러셨는데, 그 뭐 외과 선생님 생각은 아마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산소 노르에피네프린 달고 연락이 돼서 오셨고, 바이탈 사인은 약간 샥 스테이터스였고, 에코바인데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의 시비어 이센트릭 MR로 포스테리어 메디알 스캘롭이 이제 찢어지면서 환자가 나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AS도 심한데 환자 평소에는 증상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혀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나이에 그냥 맞는 정도의 그냥 약간의 호흡곤란, 큰 불편 없이 사셨는데 이번에 처음 디텍이 된 거고, 아마도 AS는 서서히 진행해서 환자가 모르고 있다가 MR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환자가 디컴펜세이션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 봤을 때 이제 뭐 TTT 마찬가지로 시비어 MR 같이 보였고, 하디틴 디스커션해서 이제 DVR 하면은 좋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너무 좀 병원 생활을 한 3, 4주 동안 샥스테이서 지내고 이러면서 뭐 수술은 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먼저 했습니다. 바이커스피드라서 칼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벌룬 밸브로플라스티 했고요. 뭐 무섭습니다 보면. 열린 거 확인하고 사피엔 3 밸브 저희 넣었고, 탑이면 어렵지 않게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이후에 포스다일레이션 한 번 더 하고 PVL도 별로 없는 상태로 회복된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바로 TE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코달 업처로 인한 CBO MR이 펑셔널 MR의 경우에는 에이스 치료하면 좋아지지만 이 경우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저희 에코 선생님이 이제 예측을 해서 바로 확인을 했고요. 뭐 탑이 결과는 좋다. 그 다음에 TE 왔는데 여전히 시비어 이센트릭 MR은 뭐 헤모다이나미컬 스테이블 시그니피컨트하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마이트랄 클립도 하나, 두 개 넣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금방 퇴원하셨죠.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인데 이런 환자들도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별개지만 이런 식으로 환자가 어큐트한 코달 럽처가 생겨서 디컴펜세이션이 빠지고 시술로서 회복하면 또 굉장히 빨리 회복하기 때문에 물론 수술도 좋지만 시술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 이건 에코 팔로우이고 또 다른 환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히스토리가 긴 분입니다. 96년도 MI, 또 PCI, 월스텐트, 그리고 97년도, 2007년도 넌스테미, 이때 서컴플렉스 MI를 맞으면서 에이펙스에는 포스테라테랄 월 에이카이네즈가 생겼습니다.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MR이 잘 생기는 어떤 세팅이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한도를 넘어가면서 컴펜세이션이 안 되면은 서컴플렉스 쪽으로 이제 파필러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고 MR이 심해집니다. 환자가 잘 EF 30%인 채로 20년간 잘 사셨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전에 약은 이제 아주 풀 메디케이션은 못 하고 있었고요. 근데 에코를 보니까 이거는 시비어 MR이 이전에 왼쪽에는 없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새로 생겼고 굉장히 이센트릭합니다. 잘 안 보이죠? T에서 에코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보면은 보이고 뭐도 심하고 증상도 심하고 T 보니까 이게 A3에 그 프로렉스가 생기면서 환자 좀 나빠졌구나. 그리고 이스케믹 MR 컴포넌트도 동반돼서 같이 심해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EF 낮고 고령이고 그래서 저희가 클립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NTW 클립 하나 잡고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펑셔널, 아까 그 메디알 쪽에는 그 프로랩스에 의한 디제너티브 컴포넌트, 라테랄 쪽은 펑셔널 컴포넌트가 남아서 두 부분을 잡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보시면은 MR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이제 EF가 막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상태로 환자는 재입원 없이 2년 정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큐트 MR이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환자 당연히 이제 수술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지만 수술의 고위험군이라면은 클립으로 치료할 경우에 회복도 빠르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요. MI 후에 어큐트 FMR. 이거 제가 이제 해리슨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큐트 MR은 어큐트 MI에서 파필러리 머슬 럽처 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포스테로 메디얼 파필러리 머슬이 싱글 블러드 업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 리플렛에 그쪽 파필러리 머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밖에도 액티브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에 어큐트 MR이 트랜지언트하게 생길 수 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환자 막 나빠져서 응급실 왔는데 치료하고 에코 보면 노말이죠. 또 좀 지나면 또 나빠지고 보면은 이제 MR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PCI 하더라도 모더레이트 MR이 한 10% 정도, 시비어 MR이 한 1에서 2% 정도 남는다. 그래서 MI 환자에서 뭐뭐를 꼭 들어봐라. 이건 이제 스승님들한테 항상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베스트라이제이션이 첫 번째일 거고요. 하지만 환자가 늦게 오거나 리퍼퓨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후유증이 남을 거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최근 리뷰 아티클이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이제 메디컬 다이유레틱스가 당연히 기본이고 니트로프루사이드나 NTG를 써서 에피소드를 줄이고, 안 되면 아이노트로픽스를 더하고, 어큐트 디테로레이션이 있고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경우에는 IABP, 안 되면은 에크모, 아니면은 임펠라 또는 에크펠라 같은 거를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제 서지컬 리페어가 TOC로 다들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좋은 대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얼리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서전 선생님들이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면 심장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럼 버티는 거죠. 저희는 버티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 들어가면 또 아웃컴이 나쁘고, 버텨서 좋아지는 환자는 또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타이밍 오브 서저리가 잘 모르는데 리포티드 메디안 타임은 한 7일 정도다 이렇게 돼 있고, 트라이얼 레지스트리에서는 한 전체 샥 환자의 어큐트 MR 환자에서 그냥 서저리 오퍼를 받은 환자가 40%가 안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약으로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기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써보고 싶어지는 게 저희 인지상정이고, 또 이게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이 환자 살짝 데려가서 맞고 나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헤모다이내믹 임프루가 빨리 나타나고 CPB를 안 돌려도 된다는 거죠. 다들 이제 MI 맞은 심장을 멈췄다가 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디악 서저리가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MVR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클립했다가 결과 안 좋으면 그냥 갈면 되거든요. 그리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CPP 안 돌리니까요. 단점은 당연히 이제 테크니컬리 챌린징하고 플레이란 세그멘트가 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잘 골라야 될 거고요. 또 지금 잡았더라도 프로그레시브 엘브 리모델링이 생기면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컨선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만이라는 분이 계속 데이터를 내는데 이스라엘 분입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레지스트리 시그니피컨트 MI 후에 생긴 517명에서 파퓰러리 머슬 럽처는 빼고 471명 중에 약 절반이 컨저버티브, 절반이 인터벤션 했고 그 중에 반반 수술 시술을 했습니다. 그때 봤을 때 프로시저 타임 MI2 프로시저 한 2주 내외로 시술을 했고 프로시저 석세스가 90% 이상, 모탈리티 3months,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 3months가 크게 차이는 없었고 원이어 모탈리티는 오히려 시술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어서 이게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퓰러리 머슬 이 환자도 심지어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건 너무 도전적이라서 오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셀렉티브한 하이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경험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보면은 레지스트리 스몰 레지스트리만 있는데 다 합쳐보면 319명 정도의 환자인데 클립했을 경우에 얼리 모탈리티가 한 11% 정도다라고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클리니컬리 스테이블하는 경우에는 약 쓰고 아니면은 MCS 쓰고 서지컬 캔디데이트이 아닌 경우에 티어를 해볼 수 있겠다. 특히 만약에 캐비지 계획이 없고 익스피리언스 센터면은 티어부터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조금씩 전문가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저희 환자인데요. 72세 여자입니다. 이분은 RCA가 디미니티브고요. 이렇게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엔지오 찍고 바로 어레스 나서 에크모 넣었습니다. LAD, 썩 다 토탈입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 가족인데 복통이 있으셔서 밤새 이제 토를 하시다가 오니까 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CI LAD 서크하고 에크모 넣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EF는 조금씩 호전이 되고 하는데 위닝이 안 돼요. 환자가 계속 위닝이 안 되시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MR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비어 MR까지 나빠지고 환자가 위닝이 안 되고 계속 렁이 이 상태라서 클립 하나 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렁이 깨끗해지고 위닝이 돼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트리트먼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른 환자인데요. 이분 79세 환자 넌스템인데 RCA 넌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했는데 환자는 계속 MR이 심해지고 샥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디스탈 RCA 쪽에 파퓰러리 머슬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샥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해서 그날 7시 인투베이션, 9시 CAG인데 괜찮았고 IBP 넣고 3시 에크모 넣고 환자 계속 나빠지는데 지금 수술이냐 시술이냐 고민하다가 이제 환자가 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원래 안 좋은 분이라서 시술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머전시 했고 한 모더레이트 MR 정도로 줄였는데 환자는 결국에는 MR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멀티 오간 페일러가 진행하고 어떤 한도를 넘지 못하고 에코모 위닝이 안 되고 한 두 달 정도 이제 좀 버티다가 사망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어큐트 디제너티브 MR 환자의 하이 서지컬 리스크 환자에서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트 MI 환자에서는 환자 셀렉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아직 나온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된 경우에 셀비지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